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의 강병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25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을 딜리버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와 AWS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그 수준의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 어떤 부분들은 좀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은 사후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AWS의 소개와 그리고 고객분들이 왜 AWS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 쪽에 각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서비스들을 사실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보통은 이제 반나절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컴퓨팅 자원과 AI, ML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 위주로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어떻게 고객의 IT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는 쉽게 말씀드리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전에 데이터 센터에서 제공되던 서버 자원들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신 만큼 돈을 지불하시는 구독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20여 개의 리전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의 리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용 영역을 집합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서울 리전이라는 리전이 2016년부터 런칭이 되어 있고요. 이 서울 리전에는 3개의 가용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전 간에는 AWS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파이버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리전에서 예를 들어서 도쿄 또는 북미에 있는 다른 리전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내부 통신망을 사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리전은 여러 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용 영역은 결국은 한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특히 대국민 서비스를 하시는 이 기업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조직에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특정 데이터 센터의 정전이라든지 화재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에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런 설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용 영역이 여러 가지, 3개가 지금 한국 리전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국 리전 내에서 국내의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3개의 지역에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내부 망령에 의해서 동기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특정 리전에, 죄송합니다. A라는 특정 가용 영역에 어떠한 이유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이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B2C 이커머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보일 수 있게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제가 AWS에 입사하게 된 지는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AWS에 왔을 때는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던 질문이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얼만큼 비용 절감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남에 따라 고객분들의 관심사가 점점 비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잘하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을 확보를 해서 다른 경쟁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쪽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저희 쪽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 한 카테고리별로 여러 개의 서비스가 보통 매핑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서비스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반이 되는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이 컴퓨팅 서비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서버를 고객 입장에서는 렌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기반이 되는 서비스가 저희에게는 EC2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EC2라고 하는 서비스 외에도 밑에 보시면은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EC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특정 서버의 스펙, CPU가 몇 개가 들어있고 메모리 크기가 얼만큼 되는 서버를 어느 쪽 에이지에다가 구성을 해주세요 라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수분 뒤에 그 서버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서버에 대한 스펙과 이 서버는 필요 없으니까 반환해 주세요 이런 관리에 대한 필요 없이 어떤 특정한 코드를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실행시킬 수 있게 하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서버리스 기술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인 AWS 람다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은 EC2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는 컴퓨팅 자원들은 예를 들어서 CPU라든지 메모리에 특정 인계점이 맞아졌을 때, 예를 들어서 특히 대학 같은 데서 이런 니즈가 많죠. 학사 관리 또는 학기가 시작될 때 어떤 과목을 들을지 수강 신청을 하는 시점이 되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한꺼번에 서버에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특정 서버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5%의 자원만 쓰게 하고 수강 신청이 진행되는 그 일주일 동안만 80%, 90%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는 그만큼의 비용, 그러니까 그 큰 자원을 비싼 서버를 구매를 한 이후에 얻어질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희석되겠죠. 그래서 작은 컴퓨팅 자원들을 구매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CPU가 4개밖에 들어있지 않은 작은 서버를 예전에 CPU 250개를 가지고 있었던 서버들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4개짜리를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그 4개짜리에 CPU가 60%가 넘어가게 되면 EC2를 몇 개를 더 늘려주세요 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 오토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 시점이 돼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 시점에는 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사용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자원들을 반환함으로써 비용을 더 이상 내지 않는 구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EC2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EC2에서 동작하는 CPU는 인텔, AMD, 그리고 사실 많은 업체들이 요즘 ARM CPU 기반으로 조금 더 빠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저희도 AWS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CPU를 제공을 하고요. 이 외에 머신러닝을 위한 그래픽카드 회사인 그래픽카드 칩셋인 엔비디아 칩셋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한 이널시아라고 하는 그런 기계학습을 위한 CPU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화된 거는 AWS 위에서 동작하고 있는 서버들은 클라우드에 특화된 시스템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이트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좀 옵티마이즈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EC2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실은 이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발생을 할 때 저희 쪽에서 유효하고 있는 자원들을 저렴하게 빠르게 땡겨서 사용을 하시고 반환하시게 하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는 오른쪽에 있는 아마존 RD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는 MySQL, 포스트그레스, 오라클, SQL 서버, 마리아DB 등 보통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쪽에서 관리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는 아마존 어로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포스트그레,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더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는 높은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서비스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인데요.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NoSQL, 그러니까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계돼서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드라이버는 일단 ROI와 투자한 비용의 회수,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한 오너십, TCO에 대한 절감 효과, 개발 생산성 향상, 비즈니스 민첩성 강화가 주로 드라이버이고요. 그리고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 특징을 크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빠른 잦은 배포가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스케일이 잘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도 대응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대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com, 저희 회사의 이커머스 웹사이트죠. 이 웹사이트에 있는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하나의 작은 상자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공공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박스를 저희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라는 개념으로 요즘 많이 화두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박스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이전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개발한 이후에 이게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통합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안정화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 그리고 실제로 상용 환경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많으면 한 달에 2번 또는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경우는 한 달에 1번 정도 이상 배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B2C,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클릭을 하면서 고객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상자들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꿔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제가 가입되어 있다라고 나오면서 제가 원할 만한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루에도 10번씩 배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이 더 빠른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꿔봤을 때 고객의 매출이 증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대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조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통 IT에서 서비스를 얘기를 하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3티어 어플리케이션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형태로 전환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조각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조각화되는 것들이 같이 좀 빠른 업계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작업들은 2년,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조각화되다 보니까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예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앞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는 저희가 아마존 S3라고 하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가 보통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인 서비스가 있고요. 그걸 저희는 블록 스토리지라고 부르고, 이 S3라고 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에 파일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어디 저장되는지 모르지만 저장이 되는 서비스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저장될 때 여러 카피가 여러 데이터 센터 저희의 에이지에 가용 영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고 계세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확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는 몇 년 동안 몇 배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옮길 수 있고 통합된 형태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비용이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 사례가 크게 보면은 NG라고 하는 에너지 업체, 그리고 핀라는 이제 미국의 금융감독원인데요. 이쪽에서는 150 페타바이트에 대한 6년 동안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서버리스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하루에 2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주식거래소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기에 어떤 프로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몇 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 산타크루스에서는 지노믹,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EC2를 사용을 해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사용하시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 산타크루스 대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의료기관에서 저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S3 서비스에 많은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 데이터를 관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걸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 분석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분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돌리셔야 되는데, 보통은 수백 대의 서버 자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구매를 해서 툴을 설치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패치가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될 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사실 사람 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런 클러스터가 동작하는 거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해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사용량의 스파이크가 굉장히 큰 형태의 서비스들인데, 이런 서비스들을 기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다가 클라우드로 옮기시게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더 많은 서버 자원을 함축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과를 여기서와 같이 몇 개월 걸리던 분석 작업을 며칠 안에 종료하실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이 커넥트라고 하는 저희의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25가지, 26가지의 서비스 군 중에 또 하나 작은 군이 결국은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결국은 고객분들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SaaS 기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컨택트 센터, 그러니까 그 고객센터죠. 고객센터에 들어오는 콜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객센터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아마존 커넥트인데요. 커넥트를 사용을 해서 고객의 응답 시간 또는 고객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이 경우처럼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던 S3나 아니면은 EC2와 같은 컴퓨팅 서비스에서 조금 더 고객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로 점점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면 아마존 레코그니션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정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해서 이 이미지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이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고요. 폴리와 렉스라고 하는 서비스는 언어를 듣고 텍스트로 남기고 텍스트에 있는 것들을 다시 음성으로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또는 아마존 트랜슬레이트과 같은 서비스는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MXMath, 파이토치 같은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많이 구비되어 있는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바로 사용하시기에는 시간과 아니면 인력의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템플릿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세이지 메이커라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력도 없는 고객분들, 어떤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정말로 이런 데이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룩아웃 같은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앱노멀리티라고 하죠. 통상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를 감지해서 바로 리포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포캐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고객의 유입량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3개월, 6개월 동안에 서플라이가 어떻게 될지, 디맨드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개인화 추천을 위한 퍼스널라이즈 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어떤 특정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인더스트리에 특화된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드의 기술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AI와 ML 쪽의 영역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해갈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이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의 또 다른 드라이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약 한 25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세션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